경매 물건 보다 보면요, 유찰이 많이 된 그런 물건들을 좀 찾을 수 있고요. 또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에 입지가 좋다든지 또 투자 가치가 좋은 경우에는 경쟁력 낙찰가가 상당히 높아지죠. 얼마 전에 낙찰됐었던 대치동 음마아파트 감정가에 육박하는 낙찰가를 보여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었거든요. 자, 아파트나 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워낙 보는 사람들이 많고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주목이 되는 부동산들, 입지가 좋거나 투자 가치 좋은 물건들은 예외 없이 경쟁률과 낙찰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일이 있죠.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이 관심 갖고 보는 사람들의 수가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찰이 많이 이루어지는 물건이 있는데 오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물건 하나 찾았거든요. 네, 감정가가 40억대인데 현재 최저가 무려 4,6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감정가 40억짜리가 4,600만 원까지 감정가 대비 1%입니다. 자, 이렇게 유찰 많이 된 물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논산 2016 1997입니다. 2016 타경인 거 보면 벌써 경매 접수된 지가 꽤 오래됐죠. 자, 위치는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총 6개 필지가 매각이 되는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 40억 4,555만 6,300원. 현재 최저가 4,664만 2천 원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25만 827제곱미터 약 7만 5천 평이고요. 다가오는 입찰은 6월 19일 월요일이에요. 자, 입찰 이력 보시면요. 화려합니다.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은 감저가 40억에서 쭉 유찰이 돼가지고 11차 때 최저가 4억 3,438만 8천 원이었는데 어떤 법인이 단독으로 응찰해서 4억 5,4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 이게 뭐지? 민사집행법상 매각 불허가 결정 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뭐 경매 절차상 하자나 흠결이 있었거나, 뭐 감정평가서 또는 물건명세서에 어떤 내용의 잘못된 기재사항이 있었거나, 또는 경매 개시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거나 등 요 사유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매수인이 매수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매각 불허가 되거든요. 잠시 후에 그 정확한 불허가 사유 알려드리겠지만 어떤 법원에 공시된 자료가 오류가 있었다든지 또는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유로 불허가 결정이 되면 낙찰자는 입찰보증을 반환을 받게 되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매수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불허가 결정되는 경우 뭐 가장 흔한 형태는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불허가 결정이 나고 이때는 입찰보증을 반환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도 입찰보증을 반환받지 못한 그런 사유에 해당이 돼요. 어쨌든 불허가 됐고 그 다음 이력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허가가 나고 나서 4억 3천에서 또 유찰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2억 2,240만 6천 원까지 유찰이 됐는데 2억 5,200만 원에 낙찰받은 개인이 또다시 불허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보시면 7,287만 8천 원일 때 7,300만 원의 단독 응찰받은 개인도 역시 불허가 결정. 또다시 유찰이 돼서 4,600만 원일 때 5천의 입찰가 써낸 최모 씨도 불허가 결정. 지금 다 입찰 보증금 몰수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어떤 법인이 가장 이게 최근이었네요. 2020년도에 5,010만 원에 낙찰받았다가 불허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먼저 감정평가서를 좀 보시면요. 토지 25만 제곱미터. 네, 그래서 감정가 40억 4,500에 감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총 6필지거든요. 요 6필지에 대해서 지목은 다 임야입니다. 임야. 그리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농림지역,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고요. 요 임야의 경우는 소로 한 면, 그리고
기타 토지들은 또 맹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중 한 필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시면요. 이렇게 4개의 용도적이 걸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준 보존 산지도 있어서 도로에 접해 있고 기타 경사도 이런 것만 조건이 갖춰진다 그러면 개발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매각 대상 부동산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존 관리, 생산 관리 이렇게 혼합이 돼 있고 농림지역까지 그리고 여기가 공동 묘지로 이용을 하려고 개발하던 차의 경매가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보시면 주변 전경이고요. 네, 보시면 바로 공동묘지로 이용하기 위한 어느 정도 토지 공사가 현재 되어 있죠. 자, 등기부등본 통해서 소유권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2년도 7월 16일 날 모 공업묘원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에서 10억 7,900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경매는 모 건설 주식회사에서 경매를 신청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개인 채권자들에 의해서 중복 경매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없이 구분 이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한전에서 전기 공작물, 송전선, 그러니까 선화지인 거예요. 일부 토지가 고압선이 지나가서 그곳에 한전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물건 명세서 하단부에 보시면 일단은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하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주무관청에 처분허가서 필요합니다. 제출하지 못할 때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고 보증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분허가 신청은 재단법인 의사에 맡겨져 있어 채권자나 채무가 매수인은 허가 신청이 없음에 주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철탑 및 분묘 소재 그리고 공동묘지 저촉, 공원묘원 조성 중 중단된 상태임. 그리고 일부 공원묘원 진입로 개설 돼 있죠. 그리고 모 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약 19억의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네요. 네, 자, 이 물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얽혀 있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없으면 진작에 낚시를 됐을 텐데. 첫 번째, 일단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경매 절차가. 매각 허가 결정을 받지 못하고 계속 매각 불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 매수인이 매수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가 사유가 되는 거고요. 이런 특수법인들이 있어요. 재단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이런 특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되는 법인들은요.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낙찰받고 자금 납부한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금 납부를 통해서 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대금 납부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낙찰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무자, 이 현재 재단법인 측에서 낙찰받은 사람을 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줄까요? 지금 자기 재산이 경매로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낙찰자를 위해서 이 채무자인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에다가 낙찰자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도록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계속 불허가 결정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법인들은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우리가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낙찰받은 사람은 신청할 권한이 없어요. 그 해당 채무자, 다시 말하면 그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재단법인 측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에 허가 없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된 대원 판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4353 결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 제공, 처분하거나 대출받을 때도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 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경매로 대금 납부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예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어요. 77-1476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 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가 채무 명의에 의한 강제 경매이면 위 담보 제공 허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 특수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이 됐다면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뭐였냐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대출받고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지만 그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 신청하면 이것은 낙찰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대출받고 근저당 설정할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소유권을 이전시키려고 해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그 판례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93-2094 판결입니다. 남목 보시겠습니다.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그 효력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강제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외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그 경락대금이 모두 위 은행에 배당되어 그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는 위 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에 의해 임의경매가 실시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담보 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 받았을 경우에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될 때 다시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는 이치에서 위와 같은 경락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정리하면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고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이 되면 낙찰받은 사람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로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높게 이루어져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던 그 근저당권이 전액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런 판례예요. 헷갈리신가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충남 부여의 이 토지는 저당이 없어요. 저당이 있었으면 조금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정된 근저당이 있었다면 그 근저당 경매를 신청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그 근저당권이 전액이 배당이 됐다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소유권 이전을 받았을 텐데 해당 사건에는 근저당이 없이 다른 채권자들이 판결을 받아서 신청한 강제 경매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별도의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막 승질 내시는 분들 계실 텐데 40억짜리가 4천만 원까지 유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클릭하셨을 텐데 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개한 겁니다. 이거는 끝까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결국은 이게 경매 신청한 채권자도 지금 경매 신청을 언제 했냐면요. 이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2016년에 신청했어요. 지금 7년 됐어요. 채권자도 이제 악감정이 받쳐 있는 거죠. 내 공사대금 내라 이러면서. 아마 여기 이 재단법인이 공동묘지를 운영할 그런 사업권을 가진 재단법인 같아요. 그래서 공동묘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마 공사를 했고 공사대금 지불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사대금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한 건데 정말 7년 동안 경매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지 않는 한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제3자들은 이거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매각 허가 결정 받지 못해요. 허가 결정이 나면 대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텐데
허가 결정이 아예 안 되고 불허가 결정이 돼버리니까 대금 납부 자체를 못해요. 어떤 권리 행위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이 채무자도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죠. 뭐 경매 넣으려면 넣어봐라. 우리 재산은 당신들이 함부로 경매로 매각시킬 수 없어. 이런 거죠. 근데 아마도 음, 이제 이 재단에 다른 어떤 뭐 채권 회수할 수 있는 재단이 있으면 거기도 아마 강제 집행을 했을 수도 있는데 유일한 재산 토지만 있었다면 사실은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이 건설사로서는 굉장히 깝깝한 거죠.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뭐. 어차피 본인들이 주무관청에 허가서를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은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느긋하겠죠. 네. 대신 요거 이제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거죠. 결국은 이거 해결이 되어야 공동묘지의 이 공동묘지로서의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유찰이 많이 됐을 때 채무자가 어떤 이 재단법인과 관계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낙찰을 시키고 그 낙찰자를 위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건설사와 이 해당 재단법인 간에는 채권 채무 관계는 남겠지만 소유권은 제3자에게 넘어가서 그 새롭게 이전받은 소유권 이전받은 그 다른 법인에서 공동묘지 사업을 이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채무자는 버티고 채권자는 채권화 수익에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경매를 진행시키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종교시설 교회가 있는 재단법인도 경매 진행 중인데 똑같은 사안이에요. 주무관청에 허가 있어야 허가 결정이 되고 소유권 이전 받는데 계속 낙찰되고 불허가 되고 낙찰되고 불허가 되고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 자체는 법원에서 이거를 그냥 각하시켜야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채무자를 통해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그게 법원에 들어와 있으면 진행을 하는 건데 특정 기간 동안 이게 법원에 아예 사전에 제출되어 있지만 아니면 아예 각하시키는. 네. 왜냐하면 채권자가 너무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또 채무자는 진행하기도 어려운 경매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계속 경매가 지연되기만 하지 해결도 안 되는 사안이 채무자 채권자 모두 좀 공중에 붕 떠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0억짜리가 4,600까지 유찰된 토지를 좀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경매에 있어서는 다양한 권리 분석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피해래도 원격 평생교육원에서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배울 수 있도록 사이트 운영 중에 있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옥섭 옥션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부동산 정기 구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우량한 추천 물건 정보들 상가, 공장, 토지, 뭐 재개발 등 다양한 테마의 이런 추천 물건 정보를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권리 분석, 수익률 분석까지 해서 옥섭에 매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은 매월 한 10여 건 정도 추천 물건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도 가능하십니다. 옥섭 많은 정기 구독 바라겠고요. 아래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